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친구 2호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있는 하우스텐보스의 장미정원을 함께 조금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장미정원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도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올해는 왜 이렇게 봄이 기다려지는지 5월에 필 장미를 화면상으로 좀 미리 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우스텐보스는 나가사키현에 위치해 있습니다. 1992년 3월에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토로 삼아서 처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특히 환경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국토 조성 방식을 본받아서 4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운하를 만들고 바닷물을 흐르게 하는 등 자연 재생에 초점을 맞춰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의 작은 거리, 도시거리를 거니는 뭐 이런 느낌을 정말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운하의 흐름에 따라서 나는 구역이 벽돌길, 철탑이 있는 교회, 광장 등 17세기의 네덜란드를 모델로 한 거리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네덜란드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모든 건축 자재를 네덜란드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지었다고 합니다. 참 오늘 이 자료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덜란드어로 숲속의 집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하우스텐보스는 실제로 네덜란드의 베락트리스 여왕이 거처했던 궁전의 이름이라고도 하네요. 하나의 도시를 연상시킬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져서 개장 이래 많은 이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간 날도 조금 밤거리에는 사람이 많이 이렇게 보이진 않았지만요. 낮에는 정말 사람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계절별 이벤트도 많았는데요. 초여름에는 장미축제가 열리고 있어서 지금 한참 화면에 보이는 이런 장미들이 많이 피었고요. 봄에는 튤립 축제, 가을에는 맥주와 와인 축제가 연달아서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로 보면 에버랜드와 같은 그런 공간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가든과 거리를 산책하듯이 여유롭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하우스텐보스 내에 마련되어 있는 교통수단, 저희는 배를 좀 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숙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한번 1박을 하고 아침을 맞이해 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첫날 저희가 저녁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밤의 모습이 먼저 좀 보여지고 있네요. 늦은 밤까지 하우스텐보스 안을 거닐면서 밤의 정원, 밤의 거리를 충분히 즐겼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이제 숙소 안에 좀 들어가서 내일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행지에 가면 몸은 피곤한데 그래도 아침 일찍 거닐지 않으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라 할까요?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서 테마파크 안에 있는 정원들, 이런 거리들을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거니는 즐거움이 좀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되어지네요. 이호는 늘 이렇게 아침에 또 나가면 사진기 들고 나가요. 나가서 오늘처럼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참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숙소에서 이렇게 주는 아침을 좀 먹고요. 이제 파크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운하 옆으로 담장들 옆으로 이렇게 장밀들이 아침에 보는 장미라 더 신선했을까요? 깨끗한 거리와 네덜란드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이국적인 장미 연출들이 꽤 많았고요. 물에 비춰진 저런 모습들, 좀 여유로운 거리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없는데 이른 시간에 이런 거리를 지켜본다는 것은 또 큰 즐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정원을 이렇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되게 입체적인 정원, 장미 정원이라 할까요? 하나하나마다
땅에만 식물을 심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입체적인 장미 정원을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모습처럼 긴 축에 있습니다. 긴 축이 있고 그 양 옆으로 장미가 저렇게 피어 있는데 꽃기둥이 많이 보이시죠? 꽃기둥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어서 테마파크 안에서 사람들에게 좀 더 놀이공간 안에서의 장미정원의 모습을 잘 연출해 주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좀 재미난 거는요. 입체적인 꽃기둥을 만들기는 한데 어디쯤에 있었을까요? 다음 어딘가 나올 건데요. 같은 꽃기둥, 하나의 꽃기둥 안에 두 개의 장미를 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빨간색이랑 그 다음에 흰색이랑 같이 심습니다. 근데 빨강이 어떨 때는 더 우세하고 흰색이 조금 약하게 되어지고 어떨 때 흰색이 더 강하고 빨강이 더 약한 뭐 이런 정원의 모습들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장소에서 배색이 다른 그런 정원들의 꽃기둥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래쪽은 관목장미를 심고요. 또 위에 쪽으로는 덩굴장미가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공간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심으면 덩굴장미가 위에 쪽에는 꽃이 많잖아요. 아래쪽에는 조금 목질화돼서 좀 없고요. 이럴 때 관목장미가 아래쪽 부분을 색을 감당해주고 위에 쪽은 계속해서 덩굴장미가 색을 감당해주면 하나의 꽃기둥이 좀 더 완벽한 꽃기둥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미를 유인해서 큰 경관을 만들 때 어떤 구조물들을 쓰고 있는지도 좀 보이시죠? 같은 장소 안에서 정말 다양한 구조물들을 쓰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 구조물들 사이로 패턴 하단이 쭉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배색들을 했었을까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보면 조금 더 재미난 정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미 경관을 만들 때 다양한 동선을 좀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직선의 동선, 곡선의 동선, 그런 동선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고 그 사이사이로 장미가 있다는 것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큰 나무 밑에도 식물이 있었다는 것들이요. 그래서 꼭 태양이 뜨거운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쉼터가 있는 공간에서도 장미가 있었고요.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장미와 함께하고 있는 식물들이 좀 보일 겁니다. 역시 꽃 중의 여왕이라고 장미가 불려질 때는 주변에 다른 식물들이 있었을 때 역시 꽃 중의 여왕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좀 더 내용적으로도 더 풍성한 장미 정원을 완성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미벽을 만들고 그 장미벽을 통과했을 때 또 하나의 공간이 나옵니다. 저는 정원에서 하나의 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의 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집을 보자면 거실이 있는데 작은 방, 큰 방 들어갔을 때 주방으로 갔을 때에 하나의 다 작은 방들이죠. 정원도 역시 이런 벽을 만들어서 다음 공간에 이동할 때 또 다른 정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개의 방을 만들 때 이런 울타리 아니면 이런 아치들을 통과하게 해서 다음 경관을 기대하게 하는 거겠죠. 다음은 장미와 물입니다. 물은 지금 약 한 2마디 정도의 깊이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얕은 물입니다. 그런데 물에 비친 장미의 모습들이요. 그리고 물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준다는 것, 꽃으로 꽉 차 있지 않고 물이 주는 면적이 비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롭게 느껴졌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정원 안에서 물을 사용한다는 거 정말 좋기는 한데 늘 걸리는 게 만들 때는 시설비,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물이 있으면 어떻게 관리해요? 이런 불편함들을 얘기하긴 하는데 역시 물이 주는 느낌은 정원에서 정말 완성도를 높이는 그러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저는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어요. 어떻게 하면 물과 장미를 이렇게 함께 찍을 수 있을까, 그 느낌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싶어서 정말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우스텐보스의 장미정원, 그리고 하우스텐보스가 어떤 공간이었는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빨리 봄이 오길 기다려 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 좋은 주말 보내세요.